이 프로젝트의 주제는 사라지는, 자연 속에서 사라지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작품이 형태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형태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작품 주제의 어떤 중심 내용이고요. 그 작품의 주제가 나타나게끔 이 자연의 요소를 활용하자면 저는 새들을 활용할 건데, 제가 취미로 막걸리를 집에서 담그고 먹고 있는데, 그 막걸리를 체주하고 나면 그 찌꺼기들, 그러니까 술 지게미라는 것이 이제 남는데, 그거를 햇빛에 말려서 알코올을 증발시켜서 그거를 닭들한테 모이로 주는 모습을 보고, 새들이 그걸로 작품을 만들었을 때 새들이 쪼아 먹으면 이 작품의 형태가 남지 않고 자연 속으로 그대로 회귀하게 되는, 그 만든 작업과 그리고 사라지는 작업 동시에 다 사라지는,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작업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이 작업 형태를 취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장소는 두 곳인데, 한 곳은 초도리,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에 위치하고 있는 실내 스튜디오, 저는 초도 작업실이라 부르는데, 이 초도리에 위치하고 있는 작업실에서 실내에서 회화 형태로 전시를 하고요. 그리고 야외 전시로 선택한 지역은 현내면을 중심으로 그 근처에 4개, 화진포 호수를 근처로 4개의 습지가 존재하는데, 그 습지 중에 하나인 금강습지를 선택했어요. 금강습지뿐만 아니라 다른 습지들의 공통점은 이 습지에 보호해야 될 들풀들과 그리고 새들, 도래하는 철새들이 많이 돌아오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그대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리고 그 주변 생태를 망가뜨리지 않는 그런 설치물들이 설치되고, 그리고 돌아오는 철새들로 하여금, 혹은 거기서 자생하고 있는 어떤 새들과, 그리고 돌아오고 아니면 자생하는 그런 새들이 동시에 쪼아먹고 사라지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생태학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리고 제가 만든 작품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4개 중 습지 하나인 금강습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그러니까 전시 계획 중인 두 장소, 하나는 야외고 하나는 실내인데, 그 실내 중에 하나인 바로 이곳이 원래는 제가 양조장을 만들려고 했었던 장소인데요. 이 초돌이라는 곳은 어업을 중심으로, 그리고 생계를 마련해가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어부들이 주로 살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곳에 양조장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여기 어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의 생활 패턴이 새벽에 배를 나가셔서 점심 정오 조금 전에 돌아오시는데, 그렇게 퇴근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회사원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해서 술을 한잔하게 되면 그게 저녁에 먹는 술이 되는데, 어부들은 새벽에 나갔다가 점심 정오쯤에 돌아오니까 그때 마시는 퇴근주가, 퇴근하고 마시는 술이 그분들에게는 낮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낮술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 술이 주는 유쾌함과 그리고 좀 술이 갖는 어떤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부들이 마시는 술은 다분히 낮술이라는 이유로 게으르다거나 방탕하다거나 이런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만 이렇게 좀 편견을 가진 이미지를 조금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좀 새롭고, 말하자면 유쾌하고 조금 힙한 느낌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싶어서 양조장을 실행하려고 했었던 장소가 바로 여기고요. 그래서 그 양조장을 하기 위해서 만들던 술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고 체주하면서 술 찌꺼기들이 나오는데, 제 고모가 닭을 키우시는데, 그 닭들이 그 술 찌꺼기들을 말려서, 햇빛에 말려서 알코올을 없애버리면, 그거를 먹으면 닭들한테 그렇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처음에 시작하다가, 술에서 나온 찌꺼기라면, 체주된 술은 사람이 마시면 사라지고, 그리고 체주된 찌꺼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닭들이 먹어서 사라지게 된다면, 이것은 내가 만든 그 술을 만들었던 과정 자체는 어떤 기억 속에만 남게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술은 마시면 사라지고, 찌꺼기도 닭들이 먹어서 없어지면, 그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행위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 지점에서 처음에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그래서 그 행위가 자연의 실제 설치물로, 설치 예술이라는 장르로 제작이 돼서 설치가 되었을 때, 진짜로 자연에서 살고 있는 새들이 그거를 쪼아 먹고 사라지게 해준다면, 이 결과물은 제가 사실 끝끝내 도출하고 싶었던, 사라지고 형태가 남지 않고 그 누구도 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 단지 이런 작가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만 기억 속으로 남게 되고, 그 작품이라는 게 더 이상 어떤 형태와 물건과 상품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제 어떤 궁극적인 결과물의 작은 실험의 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예술이라는 학문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이 사회 현상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면 상대방을 투영해서 나를 인지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재단해 볼 수 있는데,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 곳에 오래 살게 되고, 또 그것을 계획으로 내 삶을 만들어 나가기에는 나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나는 그거를 조금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초기에 좀 깨닫게 됐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예술을 하는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나도 예술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함께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예술이라는 게 있다면, 전공하지 않았지만 나라는 인간으로서 하는 활동과 어떤 생각을 형태화시켜서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나도 예술가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동기로 내가 예술가가 되었을 때, 나는 그 어디에도, 어느 지역에서도 오래 머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 독립으로부터 훨씬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예술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분히 물질적인 요소가 나한테 필요하다는 것도 나중에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어떤 직업의 형태로 병행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제 궁극적인 형태로는 내가 어떤 예술가고 어떤 작품과 그리고 상품성이 있는 작품을 남겨야겠다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지금은 크게 안 하고, 나중에 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내 스스로 나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비춰봤을 때 나는 작품으로서 기억되거나 아니면은 작품으로서 나를 설명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내가 어떤 행동을 가지고 어떠한 정신과 의미를 담아서 작품을 만들어내었고, 결국에는 그 행동으로 작품이 아니라 내가 했던 행위와 행동으로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작가가 됐으면 해서, 오히려 그런 면 쪽에서 작품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어떤 정신을 가진 현재 작품을 만들어 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정 작가랑
작업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김재동 작가랑 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떤 내가 작품으로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저에게 압박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나는 예술을 전공하지 않았고 이런 사실로부터 어떤 학문적이고 전공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기준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김수정 작가와 동시에 콜라보 작업을 들어갔을 때는 사실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압박처럼 느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작품을 둘이서 제작을 할 때 약간 어떻게 보면 제가 갈피를 못 잡는 부분도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나는 이 선을 쓰고 싶고 이 색을 쓰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느낌으로 나는 그림의 흐름을 가져가고 싶은데 회화로 가져가고 싶은데 이미 전공한 사람이 정답을 내놓은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거를 벗어나는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내가 조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좀 사실 그런 겁도 조금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번 작업은 제가 스스로의 어떤 선택과 그리고 개념을 집어넣은 첫 번째 단독으로 하는 작업일 수도 있는데 이런 작업에서는 사실 오히려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소정 작가가 빠졌을 때 부분이 오히려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확실히 있어요. 그 전에 준비하는 작업은 내가 놓친 부분을 당연히 소정 작가가 채워주고 있을 거라는 그 신뢰와 어떤 서포트 아래 서로서로 그런 유대 관계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갔다면 지금은 저 혼자 모든 시작과 끝을 핸들링해야 되는 작업인데 저는 이 작품에 대한 개념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이 작품을 어떻게 어느 시기에 어떤 규모로 이렇게 해야 될지 그런 디테일들이 조금 스스로 봤을 때 비판적으로 봤을 때 조금 많이 퀄리티적으로는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라는 사람이 이 작가 엄경환이라는 사람이 내 개념을 어디까지 소화시킬 수 있고 현재 내가 있는 지점에서 나는 현재 어느 수준까지 내 개념을 작품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이번 전시는 내 개념을 얼마만큼이나 설명할 수 있는가, 동시에 나한테 설득력이 얼마만큼 부족한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목은 돌아오지 않는 철새라는 이 프로젝트의 제목은 사실 되게 직접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고성이라는 지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쭉 고성과 연을 끊지 않고 부모님이 계시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의 어떤 변화와 심지어 그 자연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사람이 이 자연을 얼마만큼 훼손시켰는지까지도 정말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예전에 화진포라는 곳은 철새 도래지로 상당히 유명했던 곳이고 그리고 제가 알고 눈으로 본 새들도 엄청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환경 오염으로 한여름에는 그 화진포수의 냄새도 나고 실제적으로도 철새가 돌아오지 않는 지역이 되어버렸고 예를 들어서 10종이 있었다면 지금 8종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지역이 되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돌아오지 않는 철새라는 것은 우리가 술지개미로 술을 만들었을 때 실제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새도 있지만 남아있는 새들과 그 마저 돌아오는 새들 몇 종류 되지 않지만 그 돌아오는 새들이 그 작품을 다 지워버렸을 때 이것이 갖는 의미가 자연으로 결국에는 돌아가는 친환경적인 어떤 작업물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돌아오지 않게 철새들 돌아오지 못하게 파괴한 어떤 현상과 더불어 새들이 먹고 사라졌을 때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철새가 왜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이 작업물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거대한 형태가 아니라 작은 형태로 비디오로 좀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제작된다는 건 사실 제 프로젝트의 의미와 조금 사실 상충된다고 해야 될까? 모순된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사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작품으로서의 작가가 남기는 유산이 아니라, 작품으로 남기는 유산이 아니라 어떤 행동과 행위로서 그 개념만 남기는, 그 이외의 것은 사라지게 하는 결과물을 만들고 싶었는데, 결국에 이 비디오가 남는다는 것은 어쨌든 나의 흔적을 남기는 거고 나의 의도와 생각을 박제시켜버리는 거니까 사실은 그런 모순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어떤 지금 현재 실험적인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초반 단계의 어떤 도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개념과 행위와 행동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현재 내가 취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작업은 사실 비디오로 남기는 이 행위는 사실 꾸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디오를 통해서 혹은 이 작업물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보살피자 이렇게 커다란 맥락 안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연을 바라보는 어떤 이 개념이, 이 개념을 스스로가 어떻게 평소에 생각했는지, 어떻게 내가 하라고 이렇게 가이드 지침을 강요하고 싶진 않지만, 이 작품이 사라지고 철새가 왜 돌아오지 않고, 그렇다면 그 돌아오지 않는 철새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라는 의문을 한 번쯤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